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우와, 9월 9일. 자, 월요일입니다. 자, 주말 잘 쉬셨죠? 잘 쉬셨죠? 그러면 이제 또 가셔야죠. 우리 또 제작 쭉쭉쭉 가는데 벌써 요번 주에 9월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살만해요. 자, 살만한다는 게 그렇게 많이 막 이제 아열대, 뭐 열대야 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잠도 조금 그래도 완전히 뭐 이렇게 시원하진 않죠. 잠을 조금은 좀 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는 에어컨이 없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물론 아직까지는 더위가 완전히 물러가진 않았어요. 뭐 추석이 지나야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이게 환절기라는 게 또 무섭잖아요. 자, 요즘에 안 그래도 감기다 뭐다 코로나다 아직도 안 끝났으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9월 9일 월요일 그러면 다시 한번 스타트 가보시죠.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정인호입니다. 자, 볼게요. 24년도 군무원 7급 문제요. 조금 이제 논제가 일반적인 논이나 이론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여러 군데 걸쳐서 이게 7급 시험에 조금 문제 유형인 것 같아요. 9급은 딱 그러면 뭐 이렇게 하자다 그러면 뭐 취소다 무효다 이렇게 묻고, 자, 만약에 7급에서 물으면 하자다 그러면 이게 취소다 무효다 그걸 일반론을 묻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뿌려져 있는 영역에서 골고루 묻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펴볼게요. 그러면 하자 개념, 자, 흠 있는 행정 처분 관련한 설명이다. 가당처절 찾는 거. 자, 볼게요. 자, 하자, 흠이 있다. 흠 다른 말로 하자가 있다. 자, 일단 행정 행위에 관련된 흠이나 하자는 취소 사유인 경우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효 사유인 경우도 있더라. 기본적으로 아마 다들 많이들 아실 거예요. 무효 사유, 취소 사유. 그래갖고 단순 암기 사안으로 많이 암기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무효 사유, 취소 사유 행정이 성립 요건으로서, 그다음에 효력 요건으로서, 자, 요런 것들을 결여했을 때 우리는 흠 있다, 하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성립 요건 그러면 주, 내, 절, 형, 아마 대부분 다 주, 내, 절, 형. 그다음에 외부적 성립 요건으로서 표시. 근데 그게 효력 요건으로서 도달할 것까지 이로지로 요건을 다 갖춰야죠. 그 중에 주체하고 내용상 하자는 무효 사유로 가는 게 일반적이고, 형식과 절차상 하자는 취소 사유로 가는 게 일반적이고, 표시나 도달이 없으면 이거는 무효 사유로 간다. 이건 기본적인 암기 사안일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절차상 하자, 그러니까 취소상 절차나 절차나 또는, 자, 형식상 하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절차 또는 형식상 하자, 이럴 때, 또 여기는 내 주체나 또는 내용상 하자를 주로 다룰 때 무효 사유가 많아요. 특히 이 절차는 사전 절차로서 기본적으로, 자, 사전 절차는 행정 절차법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상 하자는 대부분 취소 사유로 가요. 아예 무효가 없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근거해서, 자, 그러면 절차법에, 자, 적용이 되거나 또는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적용이 된다면 절차상 하자로서 이걸 다툴 수 있지만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개별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다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는 하자를 다툴 수 없다, 다 하자로 보지 않는다, 그럼 별도로 봐야죠. 그래서 행정절차법 3조죠. 3조에 적용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 행정절차법은 아무래도 독자적인 영역에서 그냥 행정이니까 입법 절차 적용 안 된다, 사법 절차 적용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좀 보셔야 돼요. 행정절차법도 안 되는 게 노동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노동에 관련된 또는 이런 거 있잖아요. 해양안전심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적용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거 쭉 있다가 마지막에 구호에 가니까 이런 말이 있죠. 자, 공무원 인사에 관련된 인사 관련 모든 것을 적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곤란하거나 또는 불필요하거나 또는 준하는 절차, 이렇게 돼 있죠. 준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을 때, 마련돼 있다면 그러면 행정절차법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차법의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하자라고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곤란하거나 불필요하거나 준하는 절차, 이게 뭐 알 수가 없잖아요. 너무 넓잖아요. 그랬더니 판례를 두 개를 얘기하죠. 징계라는 절차를 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요.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 또는, 자, 직위해제 이런 것들은 해제의 경우는 절차법을 적용 안 하니까 절차법상 절차에 대해서 이건 하자로 보지 않아요. 이건 준용 안 하고요. 하지만, 자, 진급 대상자 명단 사건 생각나시죠? 그래서 4급 진급 대상자 명단 사건
명단에 올랐는데 갑자기 명단에서 빼는 게 아니라 진급 절차를 취소한 사건, 진급 절차 자체를 취소한 사건. 이거는요 절차법을 준용합니다. 절차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전 통지라든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다면 요거는 절차의 하자로 봅니다. 이런 것들은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조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보시지 않으면 어려워요. 또 개별법에 난민 관련된 건 또 행정절차법을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항상 행정절차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목차 이거 암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총칙 부분에 이렇게 절차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절차법에 쓰는 신의 성실, 신뢰보호, 투명성, 공정성은 명례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인정한다. 이런 총칙 규정이라든지 처분에 관한 사전 절차 규정, 그래서 침익적 처분에 관한 사정 절차, 수익적 처분에 관한 사전 절차,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절차, 문서, 형식하고 문서는 또 다른 말이에요. 형식이라는 게 이런 A형, B형 해갖고 여러분 유리벽면 밑에 특정한 형식을 갖춘 서류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말로만 하는 거는 형식이 없고 문서로만 했을 때만 형식이 있다 그러지 마시고요. 문서주의하고 형식주의는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처분에 관한 사전 절차, 그다음에 확약, 그다음에 법위반 사실 공표, 행정계획, 행정 입법 예고, 행정, 그래갖고 예고, 이건 두 개는 예고, 그 다음에 행정지도, 요거까지는 정말 조금 차근차근 보셔야 된다는 거. 48조부터 51조에 이르는 조문은 암기 좀 하셔야 돼요. 여기에 비례원칙이 들어있지 행정법 전반에 걸치는 총칙에 비례원칙이 들어있는 거 아니니까요. 이런 목차 암기는 반드시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씩 집어넣는 거예요. 조금씩 넣으면서 붙이면서 나의 그 행정 절차를 조금 더 완고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목차를 외우는 게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의 목적은 요거였어요. 그래서 흠 있는 행정 처분과 관련한 사입니다. 흠이 있다, 하자 있다, 요건을 불비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1번, 공무원에 대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징계 처분, 직위해제. 이거는 행정절차법을 쓰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을 쓰지 않으니까, 적용을 하지 않으니까, 이걸 적용 안 하니까 행정절차법상 절차법의 그 절차를 누락했어도 요거를 불비해도 이거는 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죠. 이걸 쓰지 않으니까. 따라서 징계처분을 행하게 됐는데 변명의 기회를, 당사자 진술, 의견 청취 기회를 주지 아니했다 해서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절차법상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에 반하는 것으로서 취소에 흠이 있는 징계처분을 본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죠. 바로 1번이 틀린 지문이었어요. 2번에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효인, 흠 있는 처분이라기보다는 취소에 흠 있는 처분이다. 요걸 잘 읽으셔야 돼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구체적 규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행정청이 사인 가백에 과세를 했어요. 과세는 분명히 처분이고 행정인데 여기에는 근거, 규정, 법이 있을 거겠죠. 그래서 갑은 이게 잘못됐다 생각했고 행정소송을 걸었죠. 무효소송일 수도 있고 취소소송일 수도 있어요. 취소소송은 기간 내, 무효 등 소송은 기간과 무관하게 이렇게 걸 수 있죠. 이렇게 해갖고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는 바로 이 처분이 법대로 나왔다 안 나왔다를 바로 논의하기보다는 요 구체적 사건을 해결을 위한 전제로 뭐를? 요 규범을 통제합니다. 그래놓고 사건을 해결하는 게 두 번, 세 번 일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게 돼요. 먼저 하다가 나중에 법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구체적 규범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해결하기에 앞서 먼저 근거법. 이게 법률이면 법률을 기준으로 재판하는 법원에서는 법률을 대상으로 못하니까 헌법재판소로 이렇게 해서 제거를 요청하면서 해서 제청을 하고요. 만약 이게 법규명령이다. 또는 처분이다. 이런 것들은 당의 법원에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법률은 헌법재판소에서 위로 제거를 요청하면 당의 소송 절차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정지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종국 재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시험에 거기까지는 안 나와요. 이걸 정지를 시켜놓으니까 재판은 정지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법률이 헌법에 반했는지 심판을 해요. 이건 24년도 9월 9일 날 재판을 벌였는데 재판이 정지된 상태에서 25년도 9월 달에 재판이 끝났는데 위헌이다. 뭐가?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이 받으면 법률은 행정위가 아니기 때문에 하자의 종류에 무효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형벌 조문이 아닌 한 무효는 장래효를 갖는 게 요게
이게 헌법재판소법 47조 1항에 써있거든요. 47조 2항에 써있거든요. 그럼 장래로 가지니까 25년 9월 달부터 무효가 되는데, 그럼 24년 9월 달은 유효잖아요. 그럼 세금을 부과한 건 정당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억울하잖아요. 자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이런 결론까지 얻었는데, 그럴 때 이 사람 좀 억울하니까 좀 억울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요럴 때 이렇게 무효를 만드는데 기여를 했으니까 이런 당해 사건이나 또는 병행 사건이나 또는 동종 사건, 위헌 결정 이외에 들어온 일반 사건까지 자, 이건 어차피 이 사건이 없어도 당연히 이런 판례들에 의해서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소급표를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외적으로 소급표를 주니까 그러면 이들은 소급적으로 법률의 무효를 효력받는데, 근데 보세요, 이때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해 법률이 25년 9월 달에 위헌받으라고 아무도 작두를 타거나 뭘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따라서 위헌 결정되기 전까지는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고 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뭐라 한다? 명백한 하자는 아니다. 하지만 중대한 위법은 있었다. 그래서 중대 명백성 따라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으니까 이 행정행위는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취소 소송이라면 당연히 취소해 줄 거고, 무효동 확인 소송이라면 기각. 이거 무효동 확인하면 기각돼요. 기각.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요 예외적 소급표를 준다 해도 불가쟁력이 발생해서 무효동 확인 소송밖에 못한다면 어차피 소급표를 줘봐요. 도움이 안 된다. 또 이 당해 사건 말고 병행 사건, 동종 사건에서 다른 사건에서 벌써 기판력이 발생해서 더 이상 판례를 뒤집을 수 없다면, 기판력이 발생한 이런 경우라면 소급표를 주지 않습니다. 소급표를 주지 않으니까 소액이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소액이 사라져서 어차피 기간도가 돼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분, 다른 소송에서 이미 기판력이 발생한 분은 소액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그래서 요걸 얘기해요. 요 처분을 불러일으킬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 처분을 말할 때는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 행정행위, 행정처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정행위다. 그러니까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이니까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위헌 결정 이전에 나온 처분을 얘기할 때 쓰니까 취소 사유 이렇게 가고요. 그러면 이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행정행위가 어찌됐든 취소돼야 되는데, 만약에 위헌인 법률 이후에 저 행정행위 과세 처분을 집행하기 위해서 후속 절차라든지 또는 집행 절차를 집행을 하면 이거는 집행하는 행정행위는 이거는 무효라고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좀 오늘 강의가 좀 길었죠. 내용 설명 정답은 다 했는데, 솔직히 그래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헌 결정 이전에 있었던 처분이니까 취소 사유에 흠이 있는 처분으로 보고 있다. 맞아요. 한번 위법하나 공정이 있는 처분의 수범자가 그 처분에 따른 의무를 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자, 처분의 위반자로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자, 일단은 위법하나 공정력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법에 반하는 건 맞지만 아직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럼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게 무슨 위법하다는 이유로 뭘 처벌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공정력에서 나오는, 어떤 취소 사유에 해당될 때, 공정력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네 번째, 과세 처분으로 인해 조세 채권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 처분에 이르러 해당 과세 처분에 근거된 법률 규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되었다면 해당 처분의 체납 처분은 당연 무효로 된다는 거. 조금 전에 얘기했죠. 후속 집행, 후속 절차, 팽 절차 이런 거를 진행하면 이런 것들은 무효로 된다. 그래서 요거 2번하고 4번은 같이 연결해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2번하고 4번 지문이 더 중요한 지문, 물론 덜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에요. 1번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암기하고 정리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9월 9일 시작했어요. 그러면 일주일 스타트 거는 거 아시죠? 자, 매일매일 행정법 정인호입니다.